그 다음에 이제 이 진수와 관련된 것이 뭐냐면 이 수표입니다. 그래서 환음에서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급인이 환음에서는 인수를 하지만, 자, 환음이 아니고 뭐다? 수표 때는 인수에 해당되는 게 뭐다? 지급을 보증한다. 지급보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급보증의 의의를 먼저 보시면, 제시 기간 내에 수표의 제시가 있을 때에는 지급인이 수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수표상의 단독행위다. 지급인이 수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단독행위다. 아까 인수의 법률적 성질에 대해서 단독행위설과 뭐 계약설이 있었는데 단독행위설이 뭐 통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지급보증도 이 지급인이 수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표상의 단독행위다. 자, 이걸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표는 지급증권이고 일람 출급증권이고 제시기간도 극히 단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증권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수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지급인의 이 배서와 보증까지도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급인이 수표의 지급을 보장할 수도 없어서 수표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보증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식은, 자, 아까, 표면에, 인수와 비슷하게 표면에 지급보증, 기타 뜻을 기재, 지급할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인의 기명날인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인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식 인수가 있고 약식 인수가 있는데 정식 인수는 표면이라든가 뒤에 다 할 수 있다. 표면이라든가 이면에 할 수 있는데 단지 뭐 할 수 있다 할 때는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인수의 의사표시 플러스 인수자의 기명날인 서명이 있었다. 약식은 뭐다? 약식은 어디에만 할 수 있었다? 표면에만 할 수 있었다. 왜? 약식 인수에 있어서는 이 문구가 인수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어음 뒤에다가 이 서명날이만 하게 되면 백지식 배서와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식 배서는 반드시 표면에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식 인수에서는 어음 뒤에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급보증은 어디에만? 표면에만 이 지급보증의 뜻을 기재하고 지급인의 기명날인 뜻 설명을 한다는 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되죠. 자, 조건 달고 하는 것은 어음에 있어서는 조건 달고 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보증에 의해서 수표 기재상의 가한 변경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급보증의 청구인에는 제한이 없으며 피청구인은 누구다? 지급인. 아까 똑같죠. 그래서 인수의 경우는 피제시인은 누구다? 지급인이고 제시인은 누구다? 어음상 소지인이다. 단순 점유자도 된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피제시인에서 지급보증인은 된다 안 된다? 지급 제시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효력을 보시면 자, 지급인의 지급의무인데 지급보증한 지급인은 제시기간 경과 전에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서 이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제시기간 경과 전에 이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서 이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급금액은 원래 수표금액이지만 지급거절로 인해서 수표 소지인이 이 소구권 보존 절차를 밟은 때는 소구 의무자가 지급할 소구금액 또는 제소구 금액이라는 거. 지급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같은 2차적 담보 의무자가 아니고 1차적 수표금액 지급 의무자라는 점이 좀 다른 거죠. 일반 보증인의 의무하고. 인수인의 의무와 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시기간 경과 전에 지급 제시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최종 소구 의무자 지위와 같다. 환음에 있어서의 인수인 약소금 발행인의 지급 의무는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제시 의무를 불문하고 시효 기간 내에는 무조건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수표의 지급인은 수표의 지급 보증에 있어서는 뭐다? 이거는 조건부 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체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환음의 인수라든가 약소금 발행에 이른 경우 이 지급인의 의무는 소멸시효기간, 즉 몇 년이죠? 3년 내에는 지급 제시를 했건 안 했건 그걸 불문하고 무조건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지급보증인에 다르다. 지급보증인은 수표의 지급보증인은 뭐다?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환호음의 인수인하고 약속음의 발행인의 그러한 것과 지급 의무와 차이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급보증의 또 다른 효력에서 이 다른 수표 채무자의 채무인데 지급보증에 의해서 발행인, 배서인, 기타 수표상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급보증인은 다른 수표 채무자와 합동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지급인에 대한 지급 청구권의 보전. 제시기간 내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또는 그에 대한 지급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급거절 증서 또는 선언에 의해서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급보증에 대한 지급 청구권의 시효는 제시기간 경과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는 것처럼 수표 소지인도 이 지급보증인에 대해서 이득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와 지급보증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수라고 하는 것은 환음에 있어서의 주채무자가 되는 거고, 지급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수표에 있어서 주채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주채무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건부 지급행위고요. 먼저 이 차이 같은 점이 비슷한 점이 뭐냐면, 자,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인이 하는 어음행위다. 그렇죠? 자, 환음에 있어서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때 이 지급인을 뭘로 바꾸는 거? 인수인으로 바꾸는 게 인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를 바꾸게 되면 뭐가 된다? 주채무자가 되는 거다. 이건 뭐하기 위해서? 이 어음의 지급을 확실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자, 수표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급인, 수취인, 자, 지급인이 있는데 지급인이 수표에는 인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뭘 한다? 지급보증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이 지급보증은 주채무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주채무자와 같이 지급 기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자의 자격엔 제한 없고 단순한 점유자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인수의 경우도 이 청구는 가능합니다. 누구나 수표도 마찬가지고 인수 또는 지급 보증이 있다고 하여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바로 인수를 했거나 지급 보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지급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돈을 주고 변제를 했다. 어음금을 줬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인수를 하고 지급 보증을 했지만 나중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급을 실제로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발행인과 기타 어음이나 수표 채무자가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실제로 나중에 가서 인수인이라든가 지급인이 이 지급보증 이러한 지급보증에 의해서 이러한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돈을 변제를 해서 어음금을 주어가지고 완전히 채무가 소멸되면 그때 가서 발행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어음상의 채무가 소멸되지만 아직은 이 사람들이 그러한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들 발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인수와 지급보증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방식. 환음의 인수에는 약식 인수나 일부 인수가 인정되는 반면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해서 인정이 이런 건 안 된다고 했다. 자, 아까 지급보증보다 표면에 환음의 정식 인수의 경우는 표면에 할 수 있고 이면에 할 수도 있다. 근데 정식 인수에 있고 약식 인수는 반드시 의대에만 표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부 인수만 인정되고 일부 인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력. 자, 환음의 인수인은 약속음의 발행인처럼 주채무를 부담하지만 지급보증인은 제시기간 경과 전에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 하나에서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최종의 소구 의무자와 같은 지위다. 그래서 수표의 경우는 주채무자가 아니다. 주채무자가 아니다. 소지인의 권리. 환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 지급인에게 인수를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환음의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게 되면 만기 전에도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지만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인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급보증 거절에 대한 소구는 인정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시효기간. 환음의 인수인의 어음 채무는 즉 소멸시효기간은
만기 후 3년입니다. 즉 주채무자로서의 3년이지만 수표의 지급보증인의 수표채무 소멸시효 기간은 지급제시기간 경과외 1년이다.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수표보증. 자, 지급보증과 관련해가지고 수표보증이란 말이 있는데, 자,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표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수표법은 수표보증은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표보증은 별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수표보증의 방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어음보증에 관한 것과 대체로 동일하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보증과 수표보증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더 여기다가 인수, 지급보증, 수표보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인수와 지급보증은 성질이 유사했고 방금 그 차이점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보증과 수표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인만이 할 수 있다. 지급보증은. 근데 수표보증은 뭐냐면 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가 그 수표의 지급을 보증하는 겁니다. 지급인이 다른 수표 채무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거고 이 보증인은 다른 수표 채무를 전제로 해서 수표 채무를 부담한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우리 민법상에 보증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표에 관련된 그런 어음상의 권리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쓰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정석성이 없죠.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수표 보증은 일반 우리 민법의 보증처럼 정석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최종 의무자와 같은 주임으로 지급하여도 아무런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나 피보증인의 소고의무를 보증하므로 지급한 때는 피보증인과 그의 수표상의 채무에 대해서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근데 무슨 말이냐면 발행을 해서 수취인이 되고 그 다음에 C, D, E, F 이렇게 가고 지급인이 있습니다. 자, 지급인이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렇게 배설을 하게 되면 D가 이 배설을 당했을 때, D가 소구권 행사 당해서 이게 B가 있을 때 D를 대신해서 뭐 보증을 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권리에 종속되는 거고,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되면 자기도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뭐 그러한 그 권리 관계가 이러한 점이 특색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어음 권리의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현재 자 이렇게 우리가 큰 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자 처음에 유가증권을 살펴봤습니다. 유가증권 살펴보고 이제 뭐냐면 환업 이제 여러 가지 유가증권을 살펴봤고 어음상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과 관련된 은행 업무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음상의 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주로 환어음하고 약속어음을 살펴보고 이제 수표에서는 특색 있는 부분만 선일자 수표라든가 횡산 수표는 별도로 살펴본다.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음상의 권리인데 어음상의 권리는 처음에 발생을 해야 되죠.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행사가 되고 그 다음에 소멸이 되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나머지 기타 절차가 있고요. 근데 발생하는 단계가 뭐가 있다? 어음의 발행이 있겠죠. 어음을 발행하는 단계는 여러 가지 기재사항이 있는데 네 가지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유익적 기재사항, 무익적 기재사항, 유해적 기재사항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환음에 있어서 인수가 있고 수표에 있어서 뭐가 있다? 지급보증이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는 뭐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죠.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건 누굴까요? 어음 소지인이 지급인에 대해서 즉 인수인에 대해서 어음금액의 최종 주채무자에 대해서 어음상의 권리를 지급 청구할 권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인수인에 대해서 어음금을 지급 청구할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거죠. 발생 단계니까. 그다음에 지급보증도 마찬가지로 이 지급인에 대해서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종속돼야 되는 지급인은 정속돼야 되는 그런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되는 거죠. 그 외에도 보증이라든가 참가인수, 인수에 참가하는 거고 보증 참가인수 있는 보증이라든가 참가인수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단계 발생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전과 관련된 경우 그래서 자 어음과 수표는 무슨 증권이다? 유통증권이다. 그래서 이
상품이 B, C, D, E, F 이렇게 계속 유통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유통된 것 관련된 건 뭐다? 유통된 것 관련해서 배서와 교부가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 선의 취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과 관련해서 발행, 인수, 지급 보증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